다이어트로 굉장히 두 분이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뺐어요. 요즘에 9kg? 네, 기간은요? 기간 한 6개월. 요새 저의 이제 큰 숙제가 이 다이어트거든요. 지금 한 2년째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 뭐 다음 주부터 한다. 지금 2년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 다 잃고 아주 외적으로 다 무너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배는 계속 나오고 배가 너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렇죠? 요즘에 약, 뭐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엄청 넘쳐나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최욱 씨도 먹는 게 있죠? 네, 저는 루테인. 최욱 씨도 먹고 있지만 하여튼 현대인들 뭐 대부분 여러 개 복수로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약, 뭐 건강 기능식품 그렇죠. 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오늘은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정재훈 약사님 그리고 민재원 약사님 그리고 약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전민기님까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뭔 조합이 이렇습니까? 네. 일단 뭐 약사님들은 이제 오셨고 저는 이제 약 없이는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와야 됩니다. 어떤 약을 먹습니까 실제로? 저는 일단은 유산균 하나 먹고요. 아침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3,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아르기닌, 마카, 전립소. 뭐 등등등 아내가 또 주는 게 있어요. 네. 그 뭔지 모르고 또 먹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일찍 죽습니까? 뭐 모르지. 한번 알아보고 드세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겠. 많이 먹인다 싶으면 그때 꼭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세요. 그럴게요. 네. 두 분은 뭐 어떤 관계인가요? 약사입니다. 그 어떤 커뮤니티가 있나 보군요. 약사 커뮤니티. 약사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민재원 약사님 워낙 활동 많이 하시는 워낙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약사 중에서 몸짱 선배님. 약사로 또 유명하시고. 몸짱 약사로 유명해요. 네네. 몸깡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 사진 찍은 걸 봤더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로 굉장히 두 분이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뺐어요. 요즘에 9kg? 네, 기간은요? 기간 한 6개월. 네. 6개월. 방송 때문에 방송이 주제가 약간 다이어트에 대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뺐어요. 약사분들도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죠. 그래요? 네, 선배님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안 먹어요. 네, 저는 약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대충 그럼 한 5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막 몇 알 웅큼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안 먹고요. 약국에 근무하면서 하나 털어놓고 또 다니면서 또 하나 넣고 이렇게 분산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두 분한테 참 죄송한데 저는 신뢰하지를 않아요. 약을? 그래가지고 저는 두통약 말고는 거의 먹질 않습니다. 그래요? 신뢰하지 않아. 최욱 MC가 보통 신뢰를 안 하는 거는 이게 좀 언어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약을 신뢰 안 한다기보다 건강기능식품. 약은 사실 신뢰를 안 하면 본인이 되게 많은 피해를 입죠. 그건 맞죠. 제가 목 아팠을 때는 뭐 약을 뭐 한 석 달간 계속 먹었으니까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약하고 비교했을 때는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빈약하죠. 분명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빈약해.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좋게. 아니 안 좋다기보다 입증이 잘 안 돼 있다고 나는 들었거든. 주워 듣기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이 크게 해롭지도 않아요. 그럼 괜찮군요. 해롭지 않다기보다는 해롭다라고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더 올바른 표현법 아닙니까? 되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히려 이건 그 거꾸로 어그로 끄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건강기능식품 기본적으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약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작용도 있긴 있죠. 하지만 약에 비교하면 또 부작용도 완만하죠. 효과가 적으면은 부작용도 적겠고 효과가 크면 부작용도 크겠죠. 대체로 그럴 경우가 많은데 뭐 예외는 있죠. 그래요? 이게 또 저는 약 혹은 뭐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 많이 먹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거부감 같은 건 내 몸에서 뭔가 작용을 할 텐데 내 몸에도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 계속 만들어내고 할 텐데 대신 해주는 애를 자꾸 먹게 되면 내 몸에서 만들어낸 기능이 혹시 좀 없어지지 않을까? 걔 놀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 중에 약이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염증에 쓰는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또 이제 운동 선수들이 뭐 이렇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자꾸 약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면 몸이 거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다 끊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끊으면 쇼크와요. 근데 저는 명확한 게 그 남성 기능성 그런 식품 있잖아요. 그걸 먹었다 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텐트인데 안 먹으면은 텐트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어야 되는. 플라시보예요. 플라시보예요? 예. 아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do no harm, 그 위해가 없고요. no harm. 그리고 사람마다 맞춰서 이렇게 그 맞춤으로 드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좋아하셔서 기본적인 것 좀 여쭤봐도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알약을 요즘엔 보면 이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나로 포장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 3-4알씩. 근데 어릴 때로 맞아. 근데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약 한꺼번에 다 같이 먹지 말고 한 알씩 먹어라. 하나 삼키고 좀 있다가 다음 거 먹고 뭐 이러라고 하는데 막 약 이렇게 수두룩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 네. 한꺼번에 삼킬 수만 있으면은 괜찮아요? 상관없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아연 같은 경우는 뭐 철분이나 같은 그 이온 채널을 이용하는 거랑 같이 드셨을 때는 좀 흡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조금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지용성인 경우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좀 더 흡수율이 높고 뭐 식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높은 것들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분배를 잘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이제 사람마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이상은 없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새 저의 이제 큰 숙제가 이 다이어트거든요. 와, 사실은 저는 다이어트 맘만 먹으면 할 줄 알았어요. 난 바로 될 줄 알았어. 야, 근데 이게 어렵네 생각보다. 지금 한 2년째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 다음 주부터 한다. 지금 2년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 다 잃고 아주 외적으로 다 무너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배는 계속 나오고 배가 너무 나와요. 이게 술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엔 술 입에도 안 댔었다가 요새 이제 또 술을 마시거든요. 이게 이제 배 나오는데 좀 치명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그래요. 제가 술을 1도 안 되다가 2, 3년 전부터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랫배살이 조금 잡히길래 좀 나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술 마시면 안주가 이게 넘어가는 거를 느끼지 않고 계속 수다 떨면서 먹고 있어요. 아랫배 약간 있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소개팅 나오셨어요? 지금 건강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끝나고 어떻게 식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정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맞아. 다이어트 약도 많이 팔죠. 요즘에. 네.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실제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약들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약들이에요. 근데 이 약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똑같이 배가 고파서 먹는데 먹으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어요. 음식물을 포만감.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똑같이 고프거든요. 뭐 예를 들면 12시 됐네 배가 고픈데 먹기 시작을 하면 보통은 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이 정도 100% 찼을 때 배가 부른데 이거는 한 2-3숟갈 떴는데 배가 차.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정도로 효과가 있냐면 이런 약들이 이 주사약이에요. 주사를 보통 이제 복부에다가 하는데 주사했을 때 그 영어권에서 이제 푸드 노이즈라고 하는 음식 소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컷 먹고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야지. 이런 생각,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사라진대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더 생각나잖아요. 음식이. 근데 선생님 GLP-1 이거는 음식이 오래 머물게 한다는 건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몸에 좋은 쪽으로 작동을 많이 해요? 네.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오래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화제거리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슨 뭐 음식 소음이 사라진다 이런 게 뭐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에 크게 기사 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으로 살을 빼? 뭐 약으로 뭐 편법? 약으로 살을 뺀다고 약물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안 좋은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면 이걸 약으로 효과를 본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써봤어? 그리고 야 내가 이 약을 쓰고 나가지고 당뇨병 약도 줄이고 혈압 약도 안 쓰고 기분도 좋아져서 우울증 약도 덜 쓰게 됐어.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딴지를 거는 거야? 막 이런 써보고 얘기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댓글 그래요? 헐리우드 스타 뭐 이런 사람들 쓴다는 게 이 약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위고비인데 비슷해요. 비슷한 건데. 똑같은 약을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때는 당뇨 치료제인 거고, 그다음에 위고비라는 약 이름으로 내놨을 때는 이게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고 똑같은데. 똑같은 약인데, 그래서 이거는 2mg, 저거는 2.3mg 이렇게 내놓는데 대신에 당뇨 약일 때는 약값을 낮추고 비만 치료용일 때는 보험도 안 되니까. 그럼 당뇨약으로 사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이거 처방 받아야 돼. 처방. 너는 매일 편법만 생각해. 근데 이왕이면 싸게 먹고. 전민기 씨처럼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돈이 많은 셀럽이라든지 부유한 분들이 야 나도 저거 당뇨 쪽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어차피 내가 돈 낼게. 해가지고 그걸 막 사들이니까 이 사재기하는 것 때문에 약이 계속 품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당뇨 때문에 써야 되는 분들이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게 이미 승인이 됐거든요. 오젬픽 같은 약이 안 들어와요. 왜냐 미국에서 계속 다 동이 나니까. 동이 나니까. 근데 10월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게 원래 5월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와 이게 안 들어올 정도로 거기서 다 소비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걸로 또 14kg 뺐잖아요. 좋은 거 소개해 주는데 구할 수도 없는 거 소개해 주시면 어떡해요? 근데 금액이 되게 비싸요. 비싸요? 한 17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1, 200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그러니까 한 번 이게 주사예요? 주사고 주사예요. 이것도 계속 맞는 동안에만 살이 빠지는 건데 요요옵니다. 제일 큰 요요. 차이가 뭐냐면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비만을 치료하는 약들은 사실은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약에 중독이 되듯이 좀 사람 흥분시키고 그런 약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나비약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애초에 당뇨 치료제고 사실 약을 썼을 때 물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 지표가 좋아져요. 뭐 혈압도 좋아지고 혈당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사서 다 냉장고에 채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건강 불평등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치열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움이 될 만한 건강기능식품 각자가 생각하는 거 하나씩 추천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 뭐 유산균이라든지. 유산균이죠. 네. 유산균이에요? 네. 그건 진짜 좋아요. 아니 뭐 사실 유산균도 예를 들면 암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드시는 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세균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드셔가지고 크게 해가 될 게 없고. 도움 쪽으로는. 도움은 이제 먹으면은 본인한테 잘 맞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고 나면은 배가 좀 가스가 차는 분들 가스가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갈 때 좀 편하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거 먹다 보니까 내성 생기는 것 같던데요. 처음엔 되게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먹어도 안 나. 그럴 때 가끔 이제 제 아들 거 뺏어 먹으면 또 효과 있는 것 같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런 거 좀 효과 있습니까? 바꿔가면서 드세요. 그리고 왜 보면 뭐 30억 유산균, 100억 유산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 그 비싼 거 먹을 필요 있는지 큰 차이. 이제 30억, 100억도 거기에 써 있는 거랑 실제랑 되게 다른 경우가 많은 게. 뻥카죠? 아니요, 보장균 100억은 이런 거 들어 있어요. 네. 100억은 들어 있는데 값싼균으로 한 95억을 채우고 나머지 5억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12가지 들어 있다. 그럼 실제로는 12가지 중에서 많이 들어 있는 건 제일 값싼 거 한두 가지. 싼 유산균은 뭐예요? 보통은 우유에서 사는 유산균들이 싸죠. 네. 미생물 연구하신 분한테 이제 약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분 의견입니다. 그분 의견으로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그 건강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유산균이라는 게 뭐 이 안에서 우리 생각에는 야 장까지 얘네들이 살아서 가서 그 장에서 잘 붙어갖고 열심히 또 여러 일들을 해주겠지 생각하지만 얘네들 금방 다 나간대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미생물들이 다른 애들 오는 거 안 좋아한대. 그래서 일단은 뭐 충분히 있으면 그냥 밀어내고. 네, 그래서 이거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아니고 맞는 설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냐면 이게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그걸 가지고 원래 살던 애들을 조금 이렇게 균형을 조정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야, 뭐 거기에 엄청 많은데 이 조금 뭐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실제로는
어떤 균이냐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효과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균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내 몸이 세균인 건지 세균이 나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익균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또 뭐 질 유산균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필요한 유산균을 균주를 넣어주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네. 이런 거. 실제하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뭐가 되게 다르냐면 우리는 언제 생각하기에 장 속에 유익균이 얼마, 유해균이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닌 그런 균들이 더 많아요. 훨씬. 중간균. 그렇게 딱 가를 수 없어. 극중주의. 박쥐 같은. 가를 수가 없어. 어렵네 알수록.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걱정 말이 서울이니까 서울시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죠. 그 약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뭐 근데 그냥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이걸 또 어디 약국이라든지 무슨 약 수거함이 또 있는 모양이던데. 그냥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변기에 이렇게 내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변기는 안 돼. 그건 진짜 너무 도덕성이 떨어진다. 그 옛날에 변기에 버리라고 했었어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특히 변기에 버리라고 했었냐면 실험. 요즘에 왜 문제되는 게 펜타닐 패치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누가 혹시라도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접어가지고 변기에 넣고 눌러서 버리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설명서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원래 21년까지는 그 약국에서 이렇게 폐의약품 수거를 받았거든요. 특히 서울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우체통이라든지 뭐 우체통에 넣어요? 그런 이제 물약은 안 되고. 네, 물약은 안 되고 그 주민센터나 구청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까운 그 스마트 서울 맵 이걸 통해서 찾아서 붙여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럼 거기에다가 시럽제 빼고 이렇게 넣게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체통도 요즘엔 잘 안 보이고. 그 스마트 그 맵에 나온다는. 네, 서울 맵에 보면 나와 있어. 요거는 뭐 네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해야 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제일 클 거예요. 네. 항생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내성에 기여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OECD에서 보고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 논문 나오는 게 너무 버려지는 약이 많은데 그 중에 항생제 너무 많고 그러면 항생제가 세균을 다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농도로 이제 뭐 하천, 토양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애들이 생기면서 내성균이 나올 거고 결국 이제 항생제 써도 안 되는 균들 나올 거다. 한강에서 항생제 농도가 되게 높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OECD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서 원래 이제 뭐 약국이 됐든 아니면은 뭐 우체통이 됐든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뭐 이제 폐의약품 수거함이 됐든지 간에 거기로 이제 회수가 돼야지 되는데 회수되는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OECD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나온 걸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70%가 넘어요. 그런 회수율이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회수율이 20%가 살짝 넘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스마트 서울 맵을 확인하시고. 그 스마트 서울 맵 보면 그 공공 심야 약국 뭐 24시간 하는 데 있죠. 이런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스마트 서울 맵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정재훈 약사님 그리고 민재원 약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전민기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